자, 이번 시간은 1단원 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중단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사실은 우리는 너를 1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이름으로도 공부를 했는데,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방정식과 같은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 중에 일부가 1차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되는 거고요. 요런 애들은 1차 함수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애들이야?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애들. 그 직선들은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 1차 함수입니다. 만약에 뭐 요런 거 X는 3 1차 함수 아니죠. 뭐 Y는 2 1차 함수 아닙니다. 근데 이거 빼놓고 뭐 이런 직선들, 요런 직선들은 다 1차 함수가 됩니다. 즉 기울기가 존재하는 친구들은 0이 아닌 기울기를 가진 애들은 1차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무튼 네. 직선의 방정식은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의 표현법을 익힐 텐데 보통 자주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가지 꼴을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중2 과정 때 했던 겁니다.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y는 그쵸 m x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경우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적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인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기울기와 점 하나가 주어질 거야. 점 x1, y1이 주어졌어. 이렇게 두 개. 자, 그렇다면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일단 위에처럼 mx 더하기 n이라고 일단 해볼게. 증명이야. 근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늘 그래왔듯 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럼 대입을 하면 x 대신에 x1, y1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y1은 mx1 더하기 n이 되고 따라서 n은 y1-mx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y절편 n 대신에 너를 다시 대입하겠다. 그럼 주어진 식이 y는 mx 더하기 y1-mx1이 되는데 모양 맞추기 좀 할게요. 깔맞춤. 우변의 플러스 y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y 빼기 y1은 mx-mx1은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그 m으로 묶어주면 x 빼기 x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m과 기울기 m과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빨간색으로 해야지. y가 빨간색이지.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구했다요. 중2 때는 일단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라고 해. 중2 때는 a, b 썼거든. 그러고 나서 1,3 대입한다요. 3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b, b는 5.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하는 게 중2 과정. 고1 친구들은 이게 이렇게 할 거야. 이 공식을 쓸 거야. 이 공식 안에 대입해서 할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3을 지나니까 y 빼기 y 좌표 3은 기울기 m 마이너스 2 곱하기 가로 열고 x 빼기 1 따라서 y는 분배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인데 넘어올 거야.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좀 더 간단하죠?
얘는 익숙하고 얘는 간단하고 요걸로 써주세요. 알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요 관계식은 숨어있는 이 관계식의 특징 중에서 숨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줄게. 이따가 또 알려줄게. 이따가 일단은 요거 좀 잘 익숙하게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점이 주어질 때요.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질 때 점 x1, y1 점 x2, y2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아시다시피 좌표 평면상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바꿔 말하면 한 점의 좌표만 가지고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관계식을.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다시피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거를 관계식으로 표현하자면 두 점의 좌표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도 오직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지금 이거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즉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기울기는 뭔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고 그러면 2번에서 구했듯이 요 m 대신에 너만 쏙 대입해주면 걔가 3번 모양이 될 겁니다. 3번 꼴. 알겠습니까? 너만 대입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y 빼기 y1은 기울기 대신에 x2-x1분의 y2-y1 대입해주고 x 빼기 x1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4번은요. 두 점이긴 해요. 얘도. 두 점인데 하나는 y좌표가 0이고요. 한 점은 x좌표가 0입니다. 여긴 두 점입니다. 선생님 이거 절편이잖아요. 맞아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대입해보시면 압니다. a, 0 대입해보세요. 없어 얘는 0되고 약분해서 1 똑같고요. 0,b, 0,b 대입해도 역시 똑같고요. 그렇게 절편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만들고 근데 문제에서 a, 0과 0,b 아니면 또는 x절편이 a라는 말로 주거나 y절편이 b예요 라고 말로 줄 겁니다. 말로 주어도 이렇게 관계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61번에 1번 풀어보겠습니다.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그러면 관계식이 y 빼기 3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겠죠? 근데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y는으로 적던가 아니면 모든 항을 전부 자변으로 이항시킨 형태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y는으로 적어봅시다. 따라서 y는 2x 플러스 1 되겠죠. 3번 좀 보시겠습니까?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크기가 45도인 직선 요 색칠된 부분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 즉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볼 거야. 요 어떤 직선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직선은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요런 애는 음수.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애를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이 양의 방향은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즉 요 각이 45도래. 그러면
이 직선이 임의의 점에 수선 내리게 된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직각이면 삼각형 아니겠니? 즉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인데 이 선분도 이 선분이 똑같으니까 1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는 너를 탄젠트 45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직선일 때 이 탄젠트 45도,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른단다. 기울기. 즉 여기서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 1이 되니까 기울기가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를 지난 직선이니까 관계식은 y 빼기 루트 2는 기울기 1 생각해도 되겠죠? x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돼서 따라서 y는 x 더하기 2 루트 2가 요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62번에 1번 보겠습니다. 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줍시다. m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앞에서 뒤에 거 뺄까요? 1 빼기 3분의 2 빼기 마사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3이 되겠네요. 그러면 1,2라는 점과 마3이라는 걸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y 빼기 2는 기울기 마3 곱하기 x 빼기 1. 물론 3, 마사와 기울기 가지고 식 만드셔도 됩니다. 똑같은 식 나오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둘 중에 아무거나 초이스 하셔서 관계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더하기 3 넘어와서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얘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했는데요. 자,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중2 친구들이라면 중2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죠. 중2 친구들은 일단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mx-1 해두고 x절편이 4다라는 걸 좌표화한다면 3,0 아니겠습니까? 이 좌표화한 점을 대입을 해서 0은 4m-1 m은 4분의 1 해가지고 따라서 y는 4분의 1x-1이라고 답을 적을 수 있겠네요. 근데 고등학교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절편 4분의 x 더하기 y절편 마이너스 1분의 y는 1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답 적을 때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y는으로. 좀 귀찮아 사실은. 그래서 뭐 중2 과정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얘 이항시키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y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곱하면 4분의 1 되겠구나. 맞구나. 4분의 1x 마이너스 1 되겠네. 됐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4번은 지금 x는 상수, y는 상수죠. 그림 조금만 그려보시면 알 텐데요. 점 2,8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2,8은 누가 보더라도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우리는 너를 y는 8이라고 적는 연습 아시죠? 보너스로 2,8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적습니까? x는 1이라고 적지요. 2,0, 2,1, 2,8 x값이 2인 점들의 모임 x는 2 0,8, 1,8, 2,8, 3,8 y값이 8인 점들의 모임 y는 8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다. 필수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 마4,2와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아하,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우리 미션이겠네요. 두 점의 중점의 좌표는 평균값이니까 m이라고 한다면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면 1. y값끼리 더해서 1로 나누면 5.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삼의 직선이니까 배운 대로 합시다. y 빼기 y 좌표 5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연습 많이 해주세요. 따라서 관계식 적을 때 y는 이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분배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넘어와서 플러스 8 되겠네. 네, 좋습니다. 참 쉽죠. 2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오케이. 그럼 내분점 먼저 구하는 게 목표겠구나.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내분점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내분점을 P라고 할까요? P의 X좌표, 지금 A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B의 좌표 써주시고 요 선분 A, B를 순서 중요하죠. 3대2로 내분하는 점 P랍니다. 그럼 P의 X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A부터 구해보자. 그럼 A는 3 더하기 5분의 크로스 되는 거죠. 그럼 3이 6 더하기 2, 7에 14.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4. B도 구해보자. 역시 5분의 크로스 3 곱하기 마팔 마이너스 24 플러스 2 곱하기 마삼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아, 그래서 P의 좌표는 4,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점 P와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부터 구하자요. 5 빼기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 돼서 기울기는 8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8 정해졌고요. 5,1을 지난다는 직선으로 만들면 되겠네. y 마이너스 y 좌표 2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5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너도 그냥 한 번에 넘겨서 플러스 1하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습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셔서 틀리지만 마십시오. 마이너스 40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8 되니까 네, 이렇게 관계식이 되겠네요. 직선의 방정식의 4가지 꼴을 다양한 조건을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는데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항상 2개입니다. 2개. 두 조건으로부터 직선의 방정식은 해결이 되죠. x절편이 6,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어차피 a, b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넘버 1 1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이거 굳이 y라고 바꾸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 a, b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점을 각각 한 번씩 대입해서 바로 구합시다. x에 a 대입하면 6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은 1 되고요. 6분의 a는 2분의 1입니까? 그러므로 a는 얼마입니까? 3 되겠네요. 그 다음에 4,b 대입하면요.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b는 1이 되고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1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b는 3분의 1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네요. 따라서 ab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2 때 본 거다. 중2 때 본 거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가르쳤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뭐 초반부에 세점의 한질선이 있다는 소리는 선분 AB로 기울기의 값을 구하나 선분 BC로 기울기의 값을 X값을 증가량 분의 Y값을 증가량 구하나 선분 AC로 기울기를 구하나 그 값은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분 AB의 기울기나 선분 뭐 BC의 기울기나 똑같다. 선분 AC의 기울기 똑같고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 구하자. 그러면은 X값의 증가량 A에서 B 뺄게요. Y값의 증가량 2 빼기 A 더하기 A가 되고 이번에는 AC의 기울기를 구할게. AC의 기울기. 그렇다면 X값의 증가량 3 빼기 A분의 Y값의 증가량 2 빼기 5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너는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그래서 2 더하기 A 곱하기 3-A는 2 곱하기 마3 하고 똑같아요. 계산해주면 되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3A 마이너스 2A 그냥 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 이항시켜줘서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인가요? 인수분해 싹가는 A값 2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못 박았어. 양수 A라고. 그러므로 A는 얼마? 4가 되겠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5번도 저 중학교 때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중2 때 있었어요. 요 고등학교 과정의 직선의 방정식은 중2 때 공부했었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와 연립 방정식 그 부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근데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나는 선생님 저는 좀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알았죠? 물어보셔야 돼요. 세 정점이 주어졌네요. 그때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삼각형 ABC를 그려보겠습니다. 너를 A, 너를 B, 너를 C라고 할게.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C의 좌표는 3,4가 되고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 넓이 2등분한 직선이니까 이런 애가 아니라 이런 애도 아니고 바로 선분 BC의 어느 점을 지나야 됩니까? 그쵸,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넓이를 2등분하겠다. 맞죠? 근데 항상 중점은 아니에요. 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왜냐? 우리는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 M의 좌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 너를 뭐 4등분해서 뭐 3대1로 선분 뭐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좌표 같은 것도 우리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좌표 구해서 A 좌표 아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직방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M의 좌표 구하면 X좌표 더해서 2로 나눠요? 1. Y좌표 더해서 2로 나눠요? 3. 그럼 1,3과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럼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Y값의 증가량 3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하니까 1,3이라는 점을 사용하고 기울기 사용하면 Y 빼기 3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고 넘어와서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부호, 수학에서의 부호는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두 가지가 있죠.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뭐 직선을 일반으로 줬네요. 다음 주어진 일반역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뭐 편의에 따라서는 너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은 아시다시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즉 또는 1차 함수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 1번 보겠습니다. 자, AC는 양수, BC는 양수래. 수학에서 두 수의 곱이 양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두 수의 부호가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두 수의 곱이 음수다라고 하면 두 수의 부호가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1번에서 A, B, C가 주어졌는데 지금 AC가 양수 같은 부호 근데 BC도 양수 다 같은 부호래. A, B, C가 전부 다 뿔뿔뿔로 같던가 마마마로 같아요 라는 소리가 되겠죠. 뭐 둘 다 만족할 텐데 아무거나 하나 풀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위에 걸로 풀어볼까요? 양양 같은 부호야. 그러면 너는 양수고 마이너스니까 1번에서 너는 음수가 되고요. y절편도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적당하게 x축, y축 그려주시고 y절편도 음수, 기울기도 음수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맞아요. 제 2, 3, 4, 4분면이 되겠습니다.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3번이 좀 다르죠? 3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b가 0인데 분모가 0 되는 거 수학에 쓰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원래 식을 여기서 온 거야. 여기다가 b 집어넣으셔야지. 여기다가 b는 0 대입해주면 y가 사라진다는 소리겠죠? 즉 y가 사라지면서 b는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y항이 존재하지 않는. 자, 그런데 ac가 0보다 크대요. 그럼 ac는 같은 부호니까 나누더라도 양수가 되겠죠? 고로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가 돼서 x는 상수인데 그 상수가 음수다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있던 소리겠지. 고로 지나는 사분면은 제2사분면과 제3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음수니까 x는 음수 됐죠? 오케이. 자, 항상 지나는 점하고 문제인데 이 7번 문제 7번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서 또 다른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와, 너무 짱 친절해. 오, 짱 친절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래. 그럼 이거 누가 보더라도 k에 관한 한등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학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너가 k가 한등식이니까 얘를 다 전개를 해서 k가 있는 항들 모여라, k가 없는 항들 모여라 해가지고 k 값에 관계없이 k가 1이 되건 느낌이 좀 세해가지고 느낌이 좀 세해서 가만히 있었어. k가 1이 되건 2이 되건 3이 되건 간에 항상 성립하겠대. 그럼 우리 한글씩 공부해서 아니까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볼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너가 0 될 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널 다 전개를 할 거예요. 다 전개 안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전개 2x 마이너스 kx 3ky 마이너스 y 빼기 5는 0 되고요. k가 있는 항들 모여주세요. k가 없는 항들 모여주세요. k가 있는 항들 여기 또 마이너스 k 더하기 3 이거를 이상하게 적고 있네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i가 되고요. k가 없는 항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0되고 너가 0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0, 2x 빼기 y 빼기 5는 0. 뭐 가관법도 좋고 대입법도 좋은데 대입법 쓸게요. x는 3y로부터 대입하겠습니다. 3y 대입하니까 6y 빼기 y는 5y 빼기 5는 0 돼서 y는 1이 되고 y가 1이면 x는 3 되겠네요. 따라서 점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3,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좀 많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어요. 한 걸음 더. 자, 제목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좌표 평면위에 오늘도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먼저 멍석을 깔아놨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의 좌표, 즉 조건 두 개가 주어지면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있어요. 한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4,2라는 점이 있어. 자, 4,2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 네? 선생님,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야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요. 응. 근데 어떻게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만들어요? 만들어 보자 이거야. 무수히 많은 이 4,2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즉, 왜 무수히 많게 되겠어? 4,2 외에 다른 점을 지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또는 4,2 이외에 기울기라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4,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라고 하면 이 직선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이유는 아직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4,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2는 미정계수 기울기 m 잡고 x 빼기 4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이 등식은 m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4,1을 지나는 거 확실하지. 그치? m은 모르지만 이 직선은 얼마를 지나는 거야? 4,1을 지나는 거 확실하다 이거야.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우가 이것도 풀어볼까 그러면? 이건 어때? 이 등식 기억은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났는데 어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그러면은 네, 똑같은 거 4,2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선우 너가 학교 선생님이면 또 기억과 니은은 똑같은 식인데 왜 안 써주지? 그러면 니은처럼 주고 야, 이 니은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났는데 어느 점 지나게라고 문제를 내요? 기억으로 낼래요? 기억 맞아요.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기억처럼 되어 있어. 그럼 기억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x가 1차고 y가 1차야. x 1차고 y가 1차고 x, y에 임의의 문자가 있어. 오케이? 임의의 문자가 있으면 이 등식은 이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얘를 풀어버리면 돼. 얘를 m에 관한 무슨 식으로? 항등식으로. 즉 m이 있는 항들 모여라. m이 없는 항들 모여라. 이렇게. 그러면 m이 있는 항과 m이 없는 항들이 있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성립하고 싶어. 그럼 너가 0되고 너가 0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2가 된다 이거지. 이해갔니? 이거 좀 잘 해석해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있나? 요거가 참고는 문제 뒤에 나오나?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건 뒤에 설명해야겠지.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대입 문제인데요. 준비 읽어볼까요? 90분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의 mx의 범위를 구하시죠. 네.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겠대요. 자, 편의상 앞에 있는 직선을 기억, 뒤에 있는 직선을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은 좌표평면상에 온전하게 적을 수 있겠죠? 기억의 x절편, y절편 좀 생각해두고 계셔보셔요. 자, 기억의 x절편 얼마예요? 아이고. 기억의 x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네? x 2죠.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에? 2 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직선의 x절편 네. 2죠? y절편 2죠? 네. 생각했죠? 네, 이런 애가 됩니다. 얘가 기억이에요. 기억이 이렇게 되고,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있습니다. 니은. 자, 니은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건 몇 시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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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1이죠? 방금 했잖아. 방금 했죠? 방금 했어요? 그러네요. 방금 했어요? 방금 했어요? 요 니은을 딱 보는 순간 이 등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m에 관한 함수식으로 해석해야 돼. 알겠니? 준민이 알겠어요? m으로 모이면 m이 있는 항과 m이 없는 항이 되고, 너가 0, 너가 0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등식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점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 될 테고, 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직선이 기억과 몇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소리는 요 선분의 양 끝점을 지날 때가 있을 텐데, 그 사이를 지나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0,1을 지날 때 기울기 m은 얼마입니까? 요때 m은 얼마니 선우?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하셔도 좋아요. 0,1을 1 되겠죠?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은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내가 잘 그렸잖아? 피카소처럼 딱 봐도 1분의 1 아니겠니? 여기 1이지? 그러면 이제 2,0을 지날 때 기울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으흠. 3분의 1. 그쵸? 그럼 지금 기토차 잘 그렸잖아요. 3칸, 1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면 대입하셔도 2,0 대입해도 돼.
요때 m은 마이너스 3분의 1 돼서 요 일싸움에서 만날 때니까 요 사이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됐지? 이해갔어? 그러면은 일싸움에서 만나는 직선이 됩니다. 자, 라스트인데 여기 좀 볼까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너네는 이제 한 직선에 대해서는 잘했으니까 이제 요거야. 그 뒤에서도 이제 뒷단에서 나오긴 하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가 있죠? 이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 뭐 직선 기억, 직선 L, 뭐 직선 M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 이때 교점이 생겼어. 그럼 질문,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많아요 보다는 수없이 많다라는 수학 용어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라고. 수없이 많이 있지요? 오케이? 그 수없이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지 않니, 소두야? 만들고 싶지, 수아야? 만들어야 돼. 자,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쉬워. 직선 L을 일반으로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두고 반드시요? 반드시. 표준형 말고 일반으로. 직선 M도 일반으로도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두고 요 좌변을 세모, 요 좌변을 네모라고 하면 이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L과 직선 M을 지나는 M의 교점이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외우시면 됩니다. 세모 더하기 K 곱하기 네모는 0입니다. 끝. 쪽이 세모 더하기 여기 네모 곱하기 K는 0입니다. 참 쉽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요 교점의 좌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뭐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알파, 베타를 여기 알파, 베타 넣으면 요 세모 값은 0이 되겠지. 왜냐면 직선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 베타는 이 직선이 정도되기 때문에 x에다 알파, y에다 베타 집어넣으면 얘 0 될 거야. 따라서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너의 교점에는 이런 직선이거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파, 베타를 지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 식도 0이 돼야겠다 이거야. 그러면 세모 알파, 베타 넣었을 때 0 될 테고 네모도 알파, 베타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K 값에 관계없이 너도 빵 돼서 너도 빵 되겠다 이거야. 그 여기서 말하는 이 K가 어떻게 보자면 앞에서 공부했었던 이 직선들의 기울기와 비슷한 느낌이 되겠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K 곱하기 은 0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마지막 문제.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세모, 너를 네모라고 한다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세모 더하기 k 곱하기 네모는 0이라고 표현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점을 지나겠대? 2,2를 지나는 애래. 그럼 x에다가 2, y에다가 2를 대입해서 k를 구할 거야. 그럼 2 대입하니까 4 빼기 2 빼기 1이니까 1 더하기 k 곱하기 2 빼기 2는 없어져서 마3이 되는구만. 고로 k는 3분의 1이 되고요. 80원. 그러면 2x 빼기 y 빼기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y 빼기 3은 0을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분배하지 말고요. 양변에 3을 좀 곱합시다. 3을 곱하면 이렇게 오겠죠? 6x 빼기 3y 빼기 3 더하기 x 빼기 y 빼기 3은 0. 따라서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 정답이 되겠네요. 쌤 근데요. 응, 세모랑 네모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는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교점좌표 아예 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점과 너를 가지고 할 텐데, 근데 가끔 요 교점이 분수가 나올 때 있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요 고등학교 과정처럼 해가지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까지 그래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 공부했는데요. 확인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요. 예. 확인 문제만 풀어요. 아니요. 어허. 스텝 1까지만 일단 풀어보시겠습니까? 44쪽까지. 내일까지.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출동. RPM은 안 풀어요. 네, 일단 이것만 해보세요.